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전청년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아이폰 11 프로예요.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 아이폰 11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XS나 아이폰 XR 이런 전 시리즈 같은 경우도 몇몇 설정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폰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위에 보시는 아이클라우드로 들어가실 거예요. 자,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은 이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나옵니다. 그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백업 데이터 아니면은 밑에 보시면은 연락처, 메모,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사진을 모두 담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저장 공간을 좀 늘리면 모르겠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좀 꺼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진 끄기를 누르게 되면 아이폰에서 제거라는 게 나오는데요. 만약 이전에 아이클라우드랑 동기화돼서 아이폰에 들어온 사진 같은 경우는 모두 제거가 되니까 이 부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끄시고요. 그리고 제가 동기화를 시키지 않고 아이폰에서만 찍은 거다 라고 하면은 아이폰에 있는 사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공유 앨범도 이렇게 해주고 꺼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뒤로 나오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내 아이디로 로그인했던 장치가 나와요. 그런데 장치가 내 손을 떠나갔다면 이 장치를 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장치를 클릭하고 계정에서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은 인증된 부분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삭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정리가 되셨으면 뒤로 나오시고요. 뒤로 나오셔서 알림에 들어가시면 이 알림 같은 경우는 굳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는 이렇게 알림 허용을 꺼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맨 아래 가시면은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는 우리 여러 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태풍 경고라든지 아니 미세먼지 경고 여러 가지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난 문자도 이렇게 꺼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바로 아래에 보이는 사운드 및 햅틱입니다. 자, 사운드 및 햅틱에 들어가셔서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이라는 이 항목에 저는 체크를 해놓거든요. 이 체크를 하게 되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운드 그리고 벨소리, 알림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두 가지는 건들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또 나가시면은 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에 들어오셔서 키보드가 보이실 텐데요. 자, 이 키보드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이 다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수정, 맞춤법 검사, 자동 완성 다 이렇게 모두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 대문자, 캡스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슬라이더 입력이랑 슬라이더한 단어별 삭제 이 부분만 놔두고 모두 꺼놈으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들어가시면은 이모티콘, 한국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모티콘이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잘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편집을 눌러서 이모티콘은 삭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삭제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뒤로 한번 나가 볼게요. 이제 제어 센터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제어 센터에서 보시면 제어 항목 사용자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요. 오른쪽 아래로 내렸을 때 이 아이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녹화 버튼, 화면 기록, 그 다음에 QR코드 리더기, 그리고 메모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추가를 하고요. 뒤에 부분을 클릭하셔서 위아래로 아이콘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 뒤로 나가셔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나와 있는데요. 많은 리뷰분들이 말을 했듯이 다크 모드로 해놔야 배터리 절약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트루톤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은 들어서 깨우라는 게 있어요. 들어서 깨우기는 화면을 들었을 때 바로 화면이 켜지는 거거든요. 물론 화면을 빨리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계를 볼 수 있는 건 좋은데 배터리 소모에는 좀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깨우기는 좀 꺼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서 깨우기 아래 보시면은
텍스트 크기라는 게 있어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키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 아래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손쉬운 사용에 가시면 확대 축소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확대 축소는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확대 축소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키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만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자신에게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 두 번을 터치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시는 것도 세 손가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이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로 가시면 터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터치에 들어가셔서 탭하여 깨우기는 그냥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탭하여 깨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들어서 깨우기를 대체해서 쓰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활성화로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뒤로 가시면은 측면 버튼이 있는데요. 자, 측면 버튼 같은 경우는 시리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기존 음성 용량 이렇게 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시리가 저는 좀 불편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잘 사용도 안 하고요. 그래서 시리 기능도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로 나가시면은 배경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자, 배경 화면에 다크 모드 시 배경화면 어둡게 처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켜놓고 사용하셔야 배터리 효율에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또 나가볼게요. 자, 뒤로 나가셔서 시리 및 검색에서 보시면 혹시나 시리아 듣기나 측면 버튼 눌러서 시리 사용이 켜져 있다면 이 부분도 좀 꺼놓고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시리를 켜놓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인데요. 자, 암호에 가시면 지금은 설정이 안 되어 있지만 모든 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 좀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암호 자동 완성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써야 되나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핸드폰을 한번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분들은 자동 완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아, 그래도 나는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려서 이 부분을 쓰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암호 자동 완성을 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사용 시 화면 주시 필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페이스 아이디를 풀 때 화면을 보고 있어야 풀리느냐 아니면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아도 풀리느냐예요. 나는 화면을 풀 때마다 보는 게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켜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데이터 지우기라는 게 있는데요. 암호 입력 시도를 10번 실패하면 이 아이폰의 모든 데이터를 지우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삭제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기능을 켜놔도 상관없는데요. 웬만해서는 이 기능을 꺼놓으시는 게 좋겠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정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꺼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에 가시면은 배터리 성능 상태로 들어가세요. 배터리 성능 상태에서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활성화시켜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탭인데요. 자, 개인정보 탭에서 위치 서비스를 켜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저같이 데이터 무제한을 쓰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위치 서비스를 꼭 꺼놓고 사용하셔야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꺼놓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튠즈 및 앱스토어인데요. 아이튠즈 및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앱 내 평가 및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플을 실행하고 닫았을 때 리뷰를 해라, 그리고 별점을 줘라라는 어떤 메시지 창이 나오잖아요. 자, 그 부분을 좀 끄는 건데요. 대부분 남기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이 부분도 꺼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암호 및 계정에 들어가시면 암호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웹사이트 및 앱 암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먹는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켜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안상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유용하게 쓴 기능은 아니라서 저는 꺼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 셀룰러 데이터는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무제한 데이터가 아니신 분들을 위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켜놓게 되면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셀룰러 데이터도 꺼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부분에 들어가시는데요. 격자 부분을 켜주세요. 이 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메라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가로 세로 줄이 돼 있잖아요. 이 줄이 돼 있으니까 수평 수직을 맞추시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비디오 노커 같은 경우는 4K 24프레임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카메라 잠금은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포맷이라고 있는데요. 포맷은 높은 호환성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프레임 박 사진 캡처라든지 프레임 박 비디오 캡처는 꺼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17가지 정도 되는 설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것만 골라서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중에 보안적인 부분, 그리고 위치 서비스, 이런 데이터 관련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설정을 빼느냐 넣느냐,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